다들 잘 쉬셨나요? 자, 이어서 바로 네 번째 섹션 자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이메일 마케팅 자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뭐 마케팅 자동화라든지 아니면은 오디언스 타겟팅 또 아니면은 컨텐츠 제너레이션이 되면서 새롭게 이메일 마케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그 이하석 CMO님을 모시고서 이메일 마케팅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와 세일즈가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제 첫 슬라이드에다가 2050억이라는 넘버를 넣어놨는데요. 이게 과연 이메일 마케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2018년 이메일 마케팅의 스테릭스를 이 네 군데에서 모아놓은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메일 마케팅의 현재 주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갈게요. 자, 얼마 전에 위아 소셜이라는 영국의 어떤 그 리포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전 세계 인구가 74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반이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이메일 중에 50% 정도가 이미 스팸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은 마케터 분들은 아마도 2개, 3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클릭률,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오픈레이시랑 클릭률이 될 텐데 11시라고 합니다. 자, 개인화였을 때 오픈레이시 26%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이거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줄 수 있나요? 26%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목에다가 이하성님 이메일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얘기하고요. ROI가 38배나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의 92% 대부분이 그냥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의 경우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오픈레이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커머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다 모바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메일도 역시나 이메일로 체크하는 경우가 거의 90% 가까이 되고요. 페이스북보다 자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친구의 포스팅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메일은 아직도 도달률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 이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이메일 한 개 보냈을 때 카트에 담긴 아이템 구매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와서 카트까지 담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이메일을 2번 더 보냈을 경우 컨버전이 69%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의 케이스 스티비라는 EMP 업체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EMP 업체일 텐데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픈 평균 레이트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된대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메일침 같은 미국 같은 EMP에서는 보통 10% 후반대가 평균 레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평균은 1.5%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같은 마케터는 이미 이메일 마케팅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 제목 평균 글자 한국어의 단어이겠죠. 자,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지금 PDF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메일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되나? 자, 이메일 제목은 28자 정도로 평균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픈레이시 높은 날짜가 일요일이에요. 이거 해외랑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화요일, 목요일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커머스에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딜리버리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일요일날 밤에 이메일 오픈하고 쿠폰 같은 거 있으면 넣어서 월요일날 배달받기 위해서 일요일이 오픈레이시 높다고 합니다. 구독자 이름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는 사실 큰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제대로 했을 경우는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메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메일이 꽤 오래됐어요. 1970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라 했을 때는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인디안계의 미국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만들었고요. 78년에는 이미 스팸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컴퓨터, 그 B2B용 컴퓨터를 팔았었죠. 이메일 몇 개를 보냈다고 기억하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00 몇 개인가를 보냈는데 거기서 몇십억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메일이 마케팅으로서 마케터들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메일이 어뷰징이 되면서 스팸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납니다. 한메일 서비스 96년에 시작됐죠. 우리나라에 한메일 비슷하게 있지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일칠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시작되면서 그때가 사실은 이제 마케터로서 이메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확대가 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50억
비밀은 여기 있어요. 하루에 2050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랑 저희 회사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만든 이메일이 하루에도 저희가 카운트 해봤더니 10,000개가 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메일들이 오고 가고 있죠. 자, 그러면요, 이러한 데이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아주 오래된, 아주 새로운입니다. 50년이 됐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옛날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지금 현재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팁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할세스트라는 회사를 2014년에 스톡홀름에서 만들었어요. 하석이라는 이름에서 HA와 RSE, 서울,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있었던 스톡홀름 해가지고 이런 회사 이름을 만들었고 2017년에 한국의 서울 오피스를 만들면서 제2주를 하게 됩니다. 현재 올해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브가 픽처스라는 뭐 최근에 휘바 이순재 선생님 나오는 그런 광고들 찍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그룹인 유브가 픽처스에서 저희를 합병해 주셨고 저는 CMO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펜페이퍼 플러시라고 하는 디지털 그로스 해킹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뭐 해외 분들이랑 같이 많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언어로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해외에 많은 세일즈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캠페인도 많이 했고요, 클라이언트도 많고요. 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메일을 여태까지 저희가 세어봤는데 대략 3억 7,800만 개 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카메라를 들으셔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스캔을 하시면요, 강연 중에 궁금하시거나든지 뭐 닉네임 내셔도 돼요. 보면 안 하셔도 되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몇 개를 고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더 드릴까요? 가도 될까요? 가겠습니다. 자, 이메일 마케팅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거 여러분들 같은 마케터 분들이 아마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있는 마케터로서는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많은 분들은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이메일 마케팅 진짜 효과 있어요? 요즘 이메일 누가 봐?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일즈 어떻게 만들어 했을 때 쿠폰 이메일 같은 거 던지는 거 이메일 아니에요? 이메일 마케팅 아니에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로서는 도대체 ROI, 로하스 이런 거 측정할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는 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마케터잖아요. 그럼 이메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메일을 생각하고 있고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받은 사람, 이메일 받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인터뷰를 몇 개 땄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회사 분들이지만 사전에 제가 질문지를 교환하거나 하지 않았고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을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 예. 이 밑에 있는 건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테니까 우리는 마케터, 받는 사람은 이메일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비디오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제 옆자리에 앉은 세용조 감독님은 아디다스의 진짜 팬이에요. 볼까요? 개인적인 아디다스 입고 용도는 있습니다. 메일 따로 있고 업무용 메일이 따로 있어요. 무슨 메일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면 뭐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나 뭐 완전 광고성 같은 건 나 잘 안 보고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나 그런 데서 오는 건 좀 보는 편. 뭐 아디다스 이런 거 오면은 보고. 역시나 아무래도 이미지랑 뭐 간단한 텍스트 정도가 제일 편하죠, 보기. 메일을 길게 오면은 일단 보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들고 글이 많으면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클릭하고 뭐 그런 것도 쉽고. 그냥 광고라서. 들으셨어요? 광고라서 이메일 안 연대요. 자,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분이 이래요. 개인적인 이메일과 업무적인 이메일을 따로 관리하냐고 그랬더니 답변은 따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케터로서 이메일을 보낼 때 개인적인 이메일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업무용 이메일에다가 메일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업무용 이메일에게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딜리버리 레이트라든지 오픈 레이트를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회사 이메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뭐 96라고 하면 그때 보내면 당연히 오픈 레이트가 높아지겠죠. 근데 지메일이라든지 이런 메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트래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서브스크라이빙 이메일 주소를 따실 때 회사 주소를 따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해외 스타트업 같은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 주소에다가 회사 이메일을 넣어달라고 아예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 자체로도 컨버전이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광고성 메일은 잘 안 본대요. 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되게 아비어스하죠. 아디다스. 자, 광고성 이메일 제목 일반적인 케이스는 왼쪽이고요. 그거를 조금 트위스트 해가지고 조금 사람들한테 오픈 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오른쪽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나씩 잠깐만 보고 할까요? 오늘까지 10%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오른쪽은 임세웅님 3시간 만에 398개 팔린 아이템.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3시간이랑 398개의 포커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팩트 폭격 던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느세요 퀘스천 마크 들어갔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서브젝트에 네거티브와 그 다음에 퀘스천이 들어가면 오픈 레이트이 높아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강남 오피스텔 투자 강의. 이렇게 하시면 부동산 투자 무조건 실패하세요. 자, 이거 뭘까요? 자, 최근에 송중기랑 송혜교인가요? 맞죠? 네. 그 두 분이 결혼했을 때 뉴스가 나온 거랑 이혼했을 때 뉴스가 어떤 게 클릭이 높을까요? 당연히 이혼한 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안 좋은 뉴스를 더 좋아해요. 안 좋은 뉴스가 11배 더 빠르대요, 속도가. 그러면 우리는 이메일 제목에다가 네거티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거, 베트남 수출 전략법. 임세웅님, 베트남 수출 시 고려될 점 5가지 보고하세요. 요즘에 말하는 리스티클 형식이죠. 리스티클 형식은 인포모티브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메일 시퀀스에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메일 시퀀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인포모티브를 던졌을 때 사람들이 이 이메일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메일을 열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인포모티브를 던져야 됩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뭐랄까요, 의미 있는 답변이었어요. 이미지랑 간단한 텍스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메일들을 우리가 뭐 A라는 패션 이커머스에서 받는 이메일도 보면은 막 너무 이미지 많아가지고 뭘 클릭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텍스트만 오면은 뭐야 다이슬렉시아야 막 이거 잘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받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삼각형이에요. 자, 헤더 있고요, 메인 있고요, 이미지 하나 있고요, CTA, 이게 끝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1970년대, 60년대, 80년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매드맨 시대 때 비비디오라든지 오길비 이런 마케팅 회사들에서 광고 만들었을 때 Z 형식이었거든요. 사람들은 Z로 본대요. 비슷한 패턴입니다. 디지털에서도. 자, 광고라서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고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결국엔 광고 메일을 우리는 사실은 보내면 안 돼요. 자, 당연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팔아야 되는데 그럼 광고 메일을 어떻게 안 보내?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이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이메일 보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왼쪽 거 같은 브로드캐스팅 같은 경우는 캠페인 메일로 많이 보내죠. 우리가 아까 봤던 몇 퍼센트 드립니다, 뭐 리워드 주는 것들, 시의성이 있는 것들 다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지금 써서 지금 보내는 거. 자, 두 번째 자동 발송은 여러분들이 이미 써놓은 이메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랜딩됐을 때 서브스크라이빙 폼이 뜹니다. 거기에 가입하면은 자동으로 받게 되는 이메일이 시퀀스 이메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퀀스 이메일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래요. 랜딩하자마자 서브스크라이빙 하자마자 당연히 뭐 thanks for subscrib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구독해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선 전달.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인포머티브.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저랑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정우성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스토리로 풀었다. 이거 experience trivia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흥미로워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오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성 이메일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100% 사세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하인드 브랜드. 비하인드 브랜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템을 만들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고 있어요. 우리 오피스는 이래요라고 했을 때 엔드 커스터머들은 우리의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에서 믿게 되니까 아이템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일즈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점점 더 커지겠죠. 소프트셀은 우리는 사세요라는 단어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조금 변경시켜 가지고 요즘 핫한 아이템 5가지 추천, 그게 끝이에요. 근데 왜 이게 핫한지를 조금 설명을 앞에다 넣어야지만 광고성 이메일로 안 보이겠죠. 리워드는 역시나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가지치기라고 해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그냥 일렬로 가는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전 단계에서 리워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쿠폰이라고 할게요. 쿠폰 이메일을 보냈을 때 클릭했을 때는 이쪽 라인을 가는 거고요. 클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관심사가 없는 거니까 좀 더 센 리워드를 줄 수 있는 이메일 시퀀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 찍었어요. 클릭 안 하고 오픈 안 했어요. 죽여버리면 돼요. 그 이유는요, 단어가 좀 그런데요, 이걸 보통 해외 쪽에서 fuck you attitude라고 그래요. 그냥 살살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트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과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오픈레이트를 죽이고 있어요. 100명 중에 이런 사람들 5명 많으면 그 95%잖아요. 점점 더 많아지면 오픈레이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가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거 제목 뭐죠? Wolf of Wall Street. 이거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마케터로서 A라는 아이템을 팔 때 이거 사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걸 팔기 위해서 우리는 인게이지먼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별론가요? 자, 두 번째, 수민 아트 디렉터님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이분은 이메일을 쓰시는 이유는 너무 명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2-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랑 메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메일이 아무래도 용량 제한이 없다 보니 네, 메일을 쓰는 거예요. 이메일이요? 네이버? 지메일?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저한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했을 때 지메일, 네이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몰라요. 우리니까 아는 거죠, 맞죠? 자, 카카오도 있는데 이메일 쓰시는 용량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수민 아트 디렉터님은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든지 CG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용량이 엄청 큽니다. 렌더링을 걸어도 막 몇 개가씩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메일을 쓰는 겁니다. 자, 마케터에게 있어서는 이메일을 쓰는 강점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트래킹. 자, 우리가 이메일 보냈을 때 이분이 오픈했는지 클릭했는지 다 알 수 있고요. 타겟팅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한테 서브스크라이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확실한 우리의 로얄 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커스터마이징은 이거는 멀지택이라고 해서 이제 타입폼이라든지 구글 폼 이런 쪽에서 필드 값을 갖고 와가지고 이메일에다 넣던 아니면 컨텐츠에다 넣던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메일 주소를 다른 소셜 미디어 연계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메일 주소를 우리가 이미 쌌어요. 그 이메일 주소를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럼 매칭 시키겠죠? 그럼 매칭된 애들 나와서 오디언스를 10배를 잡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홈페이지 트래픽 이유도 이건 당연합니다. 시그니처 부분이라든지 CTA 부분에 당연히 홈페이지 랜딩 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다 UTM 걸어서 어느 정도 홈페이지에 맞는지 알 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거의 안 되는 아까 ROI 38배라고 이미 얘기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쓰는 컨버킷 같은 경우는 1000명에 한 달에 30불밖에 안 들어요. $29밖에 안 들어요. 그럼 결국에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 찬스가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정성에 굉장히 액센트를 주고 싶고요. 의미 있는 내용 전달, 여기다가도 굉장히 큰 액센트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누가 쓰느냐와 어떤 내용을 쓰느냐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라이터는 쓰는 사람은 곧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 사이클 아이템인 샴푸를 판다라고 했을 때 샴푸를 만약에 사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라고 하면 우리는 병맛 이렇게 갈 수 있고요. 2억, 3억, 10억 하는 어떤 의료기기를 판다라고 하면 조금 시리어스한 단어들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은 두꺼워도 될 것 같아요. 톤 자체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후터 부분에는 항상 저는 얼굴을 집어넣는 편입니다. 여기에 뭐 인나 씨라든지 마리아 씨는 저희 이제 직원으로서 다른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세일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한복 브랜드, 모 브랜드, 그 다음에 신발 브랜드, 모 브랜드 이런 경우는 대표님이라든지 디자이너 분이 후터에다 넣어서 사람들이 받았을 때 훨씬 더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메일 마케팅을 하시고 있다면 이거 하나만 바꿔봐도 답장률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자, 보통 이제 MIOC, Make Your Own Character라고 하는데요. 진정성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자, 구독자와 거리감 좁힘, 짧은 사이클, 상품 판매 시 유리한 게 펀이 아까 말씀드렸던 병맛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그 팔고 있는 아이템이 여성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팬덤이 많다. 그럼 이모셔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료기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팩트 전달 위주, 그 다음에 인포머티브, 그 다음에 리스티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부동산 쪽 클라이언트였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얼굴을 후트에다 넣고 싶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요즘에 발달됐잖아요. A라는 여자분과 B라는 여자분을 합성시켜서 사진을 만들었고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꼭 좋은 케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만든 다음에 톤 앤 매너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라이터는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내용들이 컨텐츠에 들어갔을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세요 이런 거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소프트셀, 하드셀. 근데 그 전에 보내야 되는 이메일들은 당연히 서브스크라이빙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선 전달, 그 다음에 컴퍼니 이야기, 그 다음에 흥미로운 이야기, 경험,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제이션 데이터.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에서 사용 같은 거 이메일 오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비하인드 컴퍼니 아까 사진 찍었던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셀은 사세요는 없지만 스쳐지가 우리 고양이처럼 스쳐지게 나가는 거고요. 하드셀은요 멍멍 먹는 것처럼 표현이 그런가요? 이건 직접적인 쿠폰이라든지 리워드를 던지는 이메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영국에 있는 패들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왼쪽은 피메일이고요. 당연히 오른쪽은 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로 관심 있는 거 있는데 재밌었던 것 중에가 35에서 44세는 그 자기비하가 있대요. 자기비하. 저 그 나이거든요.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딩에 대한 어떤 샘플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모 가방 브랜드입니다. 꽤 유명한 모 가방 브랜드인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브랜드가 변경이 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만들어서 지금 아이를 낳은 아빠가 됐다. 뭐 첫 번째 이메일로 이게 나가요. 그러면 이건 터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hanks for subscribing 뭐 그거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퍼스널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메일의 오픈레이트는 뭐 50%가 넘어버려요. 두 번째 이메일 인포머티브 볼까요? 무신사와 같은 패션 이커머스 쪽이고요. 이분들은 아예 제목이 이제 캐시미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시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뭔지 모른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캐시미어에 대한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캐시미어 종류 이런 거 등등등이 나오면서 맨 하단에는 캐시미어로 만든 아이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트리비아 익스피리언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광고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와 동물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일부러 아이의 얼굴을 넣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요즘에 도장 깨기라고 하잖아요. 그 안경 쪽 안경 쪽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홍콩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세일즈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희노애락이 들어간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이미지를 넣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가스버디라고 하는 이제 가스 이피션시 가스의 효용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경우입니다. 자, 비하인드 브랜드 스토리,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의 사람들의 사진을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세요는 없지만 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로 다이렉팅을 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하드셀은 이거 너무 명백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세요예요. 자,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럼 오른쪽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명백한 세그먼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린 섞어야 돼요. 그래서 웰컴 이메일이 나오고 인포머티브, 브랜드 스토리, 인포머티브 또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인포머티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진정성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만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메일을 오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메일 오픈 레이트이 40%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의 이메일이 40%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의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었을 때 그럼 컨텐츠를 대략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에버노트의 케이스인데 뭐 에버노트가 됐던 워드가 됐던 이런 식으로 써놓은 다음에 이거를 EMP다가 나중에 옮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인터뷰 한번 볼까요? 이분은 디자이너 분이시고요. 20대 후반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루에 보통 컴퓨터를 틀면은 로그인 한 번씩 하는, 하루에 한 번씩 정도 하고 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광고지나 아니면은 약간 뭐 소식지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메일로 많이 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오래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흔히 보이는 약간 광고 메일, 요즘에 어떻게 보면 다 조잡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간결한 내용이 좀 표현에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좀 다양하게 뭔가 좀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의 위주로 뭔가 좀 단일적인 걸로 그런 걸로 광고나 세일즈 이렇게 연결시켜서도 기획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후반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냈대요. 10년이 넘었죠. 자, 그럼 결국에 안 쓴다는 거죠. 자, 이분은 지금 이메일을 로그인을 한 번씩 컴퓨터 킬 때마다 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대체 우리는 이메일을 몇 시에 보내야 될까요? 자,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케이스. 자, 11시에서 2시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고 해볼게요. 월요일 날 우리는 바빠요. 아침에 특히나. 왜냐하면 금요일 밤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이메일을 안 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필터링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지우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보내면 데드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물론 해외 케이스지만 11시에 2시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끝난 다음에 조금 한가로울 때 보낼 때 오픈레이트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이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하나를 위주로, 이거 우리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CTA가 딱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나 세일즈는 앞단에서의 세일즈 퍼널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마케터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제 강연이라든지 제 이름 전혀 기억 못 하셔야 되는데 장사랑.com 들어가셔가지고 이메일 서브스크라이빙 하시면 두 번째 이메일에 20% 쿠폰 들어갑니다.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사랑.com에서 이메일 서브스크라이빙 하시자마자 당연히 감사합니다 메일이 첫 번째 나가고요. 3일 있다 나가는 메일입니다. 이 잘 사러 가기, 이걸 클릭했을 때 가운데 있는 랜딩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지금 스크린 캡처를 했지만 저 하얀 블랭크 부분에는 사실은 비디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확히 이 대표님께서 이메일 구독해 감사하고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20% 쿠폰을 드립니다라는 비디오가 나오고요. 여기서 CTA 버튼을 눌렀을 때는 홈페이지로 들어가고요.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쿠폰이 자동으로 뜨고요. 그 쿠폰을 카피 앤 페이스트 했을 때 카페24의 경우입니다. 쿠폰이 뜨고 그거를 넣었을 때는 쿠폰이 적용이 되면서 쿠폰이 적용이 되자마자 클릭했을 때 프로덕트 페이지로 가고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비디오가 튀어나오면서 여기에 고객님 대신에 당연히 거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하성님 주문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디오가 슬라이드로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메일에서 시퀀스에서 시작해서 세일즈 컨버전까지 일어나오는 그런 세일즈 퍼널을 만들어 봤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분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이분은 여기다 썼지만 그냥 볼게요. 하루에요? 3번? 대체로 바로 휴스통에 넣고, 근데 가끔 좀 궁금하다 싶을 때는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오고 너무 많이 오니까 뭐 뻔한 사라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그냥 나한테 필요한 정보라고 안 느껴지니까. 뭔가 나한테 필요한 거를 먼저 아예 메일 제목에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궁금해서 열어볼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가 텍스트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랙트로 넘어가는 건 좀 귀찮을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편적인 정보나 감성을 줄 때는 텍스트가 더 좋은 것 같고, 재미적인 부분이 이미지로 더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랙트를 해야 될 때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누르고 싶지. 네, 그런 데 말고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셔서 그런지 저희는 사실은 이메일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자면 이메일 마케팅의 어떤 엄브렐라 개념은 사실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그럼 컨텐츠를 아시는 시나리오 작가님이시니까 저는 이분이랑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 그런 이메일을 딱 하나만 뽑았습니다. 왜 그런 이메일을 휴대폰에 넣으시는 건가요? 뻔하게 사라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너무 자주 오고 너무 많이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는 시기, how often이 되겠죠. 얼마나 자주 보내느냐는 사실은 이 6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프로덕트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샴푸 이런 거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짧게 자주 보내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싼 거를 판다라고 하면 길게, 죄송해요. 맞죠. 비싼 거는 길게, 싼 아이템은 좀 짧게 보내셔야 되고요. 자, 일반 소재 전문 기기, 아까 샴푸랑 의료기기 얘기겠죠. 이메일 수신자가 예를 들어서 50대예요. 그러면은 저는 조금 인터벌을, 시퀀스 이메일의 인터벌을 한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까지 끌 것 같아요.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일은 짧게 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인터벌을 길게 만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병맛으로 승부해야 되는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짧게 그 다음에 굉장히 저는 다이나믹하게 할 것 같아요. 클릭하자마자 메일이 나간 다음에 클릭해가지고 세일즈까지 만들 것 같아요. 자, 이메일의 CTA. 자, 이메일의 CTA는 결국에 우리 컨텐츠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CTA는 무조건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인포머티브는 우리의 CTA는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메일을 더 오픈레이트 높이기 위한 것처럼 우리는 CTA에 따라서 인터벌을 짧게 할지 길게 할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캠페인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짧게 보내야 되는데 그게 캠페인이랑 맞춰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될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아주 오래된에서 아주 새로운의 그 중간까지 봤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새로운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이메일 수집을 해야 이메일을 보낼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메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런 Wheel of Fortune 같은 재밌는 거. 자, 이건 Wheel of Fortune은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재밌는 거를 앞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지금 이 케이스는 여기 맨 밑에만 보시면은 35% 이상 컨버전이 일어났대요.
추천드립니다. 저도 해봤는데 괜찮아요. 특히나 이커머스 B2C 쪽.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뭐 스타트업이라고 할게요. 스타트업에서 이제 쭉쭉쭉 스크롤 다운 하는데 갑자기 페이지가 빡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물어봅니다. 그거 넣어야지 홈페이지 볼 수 있어요. 하드코어죠. 자, 세 번째 거. 이거는 그냥 스터디 케이스로 갖고 왔는데요. 케이스 스터디로 갖고 왔는데, 자, 실제적으로 이제 스타벅스에서 했던 건데 와이파이를 공짜로 줄 테니까 이름과 이메일 주소 넣으래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 태운 다음에 세일즈 일어나가지고 40% 세일즈 증가됐대요. 뭐 이거는 너무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죠? 예, 자, 버즈피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사이트일 것 같아요. 버즈피드 같은 경우는 지금 메뉴가 엄청 많아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안 먹을래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우동 먹을래 하면은 하나라도 고르겠죠? 그거입니다. 자, 뉴닉 요즘에 핫하죠. 20대 초중반 여성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뉴스 클리핑 사이트입니다. 커닝 페이퍼라고 아예 이름을 만들었어요. 커닝 페이퍼를 클릭하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는 페이지로 랜딩을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닉처럼 미국에 있는 모닝브루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나 비슷한 뉴스 클리핑 사이트 뉴스라이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보시면 리퍼럴이 있어요. 리퍼럴 링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했을 때 몇 개 됐을 때는 뭘 주고 몇 개 됐을 때는 뭘 주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해보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B2C 쪽 이커머스. 자, 팁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이미 갖고 있는 고객 DB 역시나 지금 이메일 마케팅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이미 고객 DB를 갖고 있을 거예요. 고객 DB를 갖고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내신 다음에 수신 동의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 행위를 먼저 하신 다음에 시퀀스를 태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크롤링 이메일 그 판매자 이거 해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네이버 파이썬 크롤링 뭐 해가지고 쭉쭉 뽑아낸 다음에 메일 보내셨다면은 오픈레인 제가 10% 넘어본 적이 없어요. 10%는 안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추천 절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얻으시는 채널마다 세그먼트화 이거는 뭐냐면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팝업이 떠서 이메일 가입한 것과 블로그 굉장히 시리어스한 블로그 밑에다가 이메일 뉴스레터 그 임베디드 코드를 심어놨어요. 거기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넣었을 때 A와 B가 저희한테 줄 수 있는 로열티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를 끝까지 읽은 다음에 넣은 사람은 우리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메일 마케팅 프로바이더 뭐 예를 들어서 컨버킷, 메일칩 이런 데서 백엔드에서 세그먼트를 나눠주신 다음에 그분들한테 따로따로 보내시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회사 이메일 계정을 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여기다 별표 주고 싶어요. 이메일을 따실 때는 무조건 이름, 이메일 주소. 요즘에 핸드폰 번호 별로 안 주시니까 이름, 이메일 주소 꼭 따셔야 돼요. 그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메일 제목에다가 이하성님 이 이메일 진짜 안 여실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무조건 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컨텐츠 제작 및 발송은 이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퀀스화를 만드는데 스플릿으로 이렇게 시퀀스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ROI 및 캠페인 측정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UTM으로도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일즈 퍼널 리포트를 만들어서 서브스크라이버부터 오픈, 클릭,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 퍼처스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좋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미래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2019년 거의 모든 디지털 마케팅 리포트에서 가장 올해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했고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얘기했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건 제외할게요. 이메일과 오토메이션을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메일 마케팅 가운데 있고요. 서베이 폼, 구글 폼이라든지 타입 폼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온사이트 리타겟팅은 다이나믹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메일을 이거 오픈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에서 들어와서 서브스크라이브 한 사람들이 홈페이지 다시 왔을 때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 슬랙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리얼타임으로 대시보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슬랙을 넣어놨고요. 자피어는 API로 연동시키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랜딩페이지 빌더, 그 다음에 구글 어나리틱스, CRM은 당연히 이메일이랑 통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SMS랑 이메일이랑 연동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처음부터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테지만 하나씩 넓혀가시는 거를 마케터로서 추천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한 대로 지금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메일 마케팅은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예요. 그럼 결국에 이메일 서브스크라이브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무조건 컨버전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가 A에서 B로 보내는 그냥 일방형이었다고 하면은, 아주 새로운 같은 경우는 컴퍼니에서 세일즈까지 나오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세일즈까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 마케터가 아니면 아까 수민 아트 디렉터님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그냥 이메일 보내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어느 정도 보여드렸던 새로운 이메일 마케팅 방법을 조금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인게이지먼트, 훨씬 더 오픈레이트, 훨씬 더 좋은 세일즈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 penpaperpro.com에 있는 사이트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위로폴츠는 걸어놨어요. name, telephone number, 이메일 주소를 넣은 다음에 스핀을 하게 되면은 여기 중에 하나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은 100%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를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SMS 링크를 SMS를 이제 받아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했을 때 거기서부터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것을 샘플로 데모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하석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방식의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 강연한 이하석 씨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